이화영 씨가 이제까지는 일체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을 바꿔버려요. 예. 왜 태도로 바꿨을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제 핀치에 몰려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작전 전략이 뭐냐면 오리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선에서 딱 자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이 갑자기 이재명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런 사태에서 완전히 빡쳐버린 거죠. 부인이 내가 딱 보니까 완전 개딸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바로 그 백재권 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진술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법정에서 또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또 자술서에서는 아니다, 달랐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교수님? 일단 타임라인을 한번 보죠. 예. 이화영 씨가 이제까지는 일체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 지난달인가 어느 순간에 그 진술을 바꿔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자기가 쌍방울 측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요청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진술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근데 일단은 왜 바꿨는지, 진술 변화를 왜 했는지 일단은 그 정황을 얘기하죠. 왜 태도로 바꿨을까? 첫 번째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국가정보원에, 국정원에 뭐가 있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내부 문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 사실이 적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진상,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화영 시켜서 쌍방울 측에 대납 해가지고 그게 쌍방울 측에서 스마트폰 대금을 갖다 대납했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그것이 김정은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김정은에게. 네, 김정은에까지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그 내부 문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이제 김모 씨가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어요. 예. 이건 국가의 문서거든요.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만든 문서인데, 작성한 문서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 그 누구냐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예. 국정원 사람들 만나서 국정원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인 거죠. 네. 안부수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이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폰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예.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내가 국정원에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물증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스마트 농장 500만 불인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증언은 뭐냐, 이제까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딱 잡아떼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재명 대표로 해서 방북병을 대납했다. 내가 100억을 냈는데 누구 보고 했겠느냐. 당연히 이재명 보고 했겠지. 이재명이 알았느냐? 당연히 알았지. 그다음에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재명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과 5차례 걸쳐 통화까지 했다. 그리고 원래 3번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공교롭게도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만나지는 못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화영 달랑 혼자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제 핀치에 몰려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압박이 들어와요. 뭐냐면은 그 측근이었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 이런 사람도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이 사람은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가 될 것 같고, 예. 심지어는 이화영 아들도 지금 뇌물죄 공범으로 지금 뭐가 되냐. 왜냐하면 아빠 거 갖다 썼잖아. 그래서 입건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버티다가는 주위 사람까지 다 나가겠다라는 어떤 압박도 있는. 예. 결국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자기가 혐의를 벗기기 힘들다는 판단이 딱 든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혼자 덤터기를 쓰게 되면은 자기가 뭐가 되냐면 이제 주범이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는 종범에 불과한데 주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형량이 얼마냐? 원래 형법에 그 뇌물죄는 원래 그 형량이 5년이거든요. 네. 제3자 뇌물죄 둘 다 5년인데 뭐냐면 특가법 있죠. 특별 가중처벌입니다. 그렇죠. 어떤 범죄 안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 가중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가 거기에 들어가요. 특허법 예.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뇌물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뇌물 액수가 1억을 넘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무기나 10년 이상 무기예요. 아, 이걸 내가 다 혼자 점토기 쓴다? 거의 남은 인생을 감방에서 보내야 될 그런 그렇죠. 상황이 그런 올 수 상황이 있겠네요. 오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작전 전략이 뭐냐면 오리발하는 거잖아요. 오리발. 예. 그런데 법원에서 딱 판단할 때 뭐냐면 얘가 개전의 정이 있는가 없는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가 안 하는가, 그다음에 명백한 물증을 놓고 물증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재판장이 확 도는 거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정경심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게 사실 다 해서 4년 더하기 1년 하면 5년이거든요. 근데 그게 5년까지 받을 거 아니거든. 근데 뻔뻔하게도 물증을 딱 들이대도 그냥 모르쇠하고 그냥 발뺌하고 법정 안이 아니라 법정 밖을 향해서 정치 논리를 들이댔거든. 정치 싸움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법원의 그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는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정치적 외압을 넣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거든. 내가 판사는 안 빡치겠어요? 빡치죠. 그 개전의 정도 없네. 이 자식 봐라 괘씸하네. 때려버리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이제 누가 그 변호인 측에서 방어 논리를 바꾼 거예요.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인정한 건 인정하고 형량을 깎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진술을 번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 법정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확 한 건 아니고 이제 잘라서 하더라고. 스마트팜은 잘 모르고 저거 방북 비용 방북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방북일까요? 있다. 네. 라고 법정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진술에 예. 있다는 얘기까지 딱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저기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딱 됐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선에서 딱 자르려고 했거든. 그런데 이화영이 갑자기 이재명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예. 있거든요. 이화영이 변심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지켜준 게 없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도는 딱 바로 뭐였냐면 너 선에서 끝내.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빡쳤다는 얘기가 있거든. 아, 날 이렇게 버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런 사태에서 완전히 빡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더 도와주러 현근택 변호사를 갖다 자기를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예. 염탐하러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똑같아. 유동규랑 똑같아. 이전에 유동규도 그런 사람 유동규도 거기서 빡친 거 아닙니까?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저를 보내줬는데 이 변호인이 와가지고 나를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감시하고 있더라.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빡치니까 그때 부랴부랴 가서 민주당에서 다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을 이제 부인은 믿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죠. 진술 번복을 다시 번복하려고 시도하고 남편을 면회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지금 친명계에서 또 이화영을 계속해서 면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면회할 계획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계속 그 가족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 라인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과 이 해광 변호인단 라인과 그 다음에 그 이화영 부인하고 민주당 벌서스가 된 거예요.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부부마저도 지금 갈라진 거예요. 라인이 달라져 버렸네요. 근데 그 부인이 내가 딱 보니까 완전 개딸이에요.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남편한테 지금 남편이 변호인단한테 세뇌가 됐다. 상황 파악을 모른다. 이렇게 법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남편을 갖다 질타하고. 이화영의 진술에는 변호인의 꼬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무슨 영화처럼 안 보이는 데서 카메라를 다 가리고 정기 고문을 하면서 그렇죠. 답변을 받아낸 것도 아닐 텐데. 마동석처럼 진실의 방으로 막 예. 이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여자도 지금 그렇게 그 부인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라고 하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화영이 보낸 편지 봤죠. 편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건 번복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쌍방울 쪽에다 이재명 방북을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사실. 그 예. 사실은 인정했어요. 거기서조차도. 근데 그 밖에도 이재명한테 이재명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후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
진술한 걸 갖다 부인할 수는 없잖아 지금. 예. 그렇죠? 자기가 진술했는데. 그건 진술문도 남는 그러니까 거니까요. 사실 내가 검찰에 진술한 것을 갖다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다 또 하나 재밌게 뭐라 그러냐면 사전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하거든.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예. 북한 측과 쌍방울 측과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사후 보고는 했다. 그 그렇죠. 이야기네요. 아까 두 가지 보고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만나고 와서 저쪽에 돈이 달라더라. 사후 보고한 거잖아요. 그럼 돈을 줬대더라. 사후 보고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진술 내용을 이 사람이 뒤집은 건지 안 뒤집은 건지도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바로 뭐냐면 부인은 벌써 낌새를 채고 예. 그러니까 빨리 그 변호인단 해임시켜라. 저 사람들 맡기면 안 되겠다. 재판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겠다. 그러니까 해광에서는 딱 본 거죠. 이거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일단 네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형량을 깎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 누구예요? 그 이화영과 변호인단의 입장이고.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부인을 완전히 이제 그 부인 자신이 완전히 자기가 쓰잖아요. 민주당의 열렬한 팬이고 이재명 대표의 열렬한 팬입니다. 개딸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그 민주당 논리에 완전히 쇠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완전히 재판을 새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법정에서 좀 부딪힌 겁니다.